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급락했었던 부분, 그 부분을 어제 오늘 조금씩 만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사실 3월 4일 어제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어디 갔나요? 그죠?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신입생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에 180곳, 그죠? 지난해 112곳이었었는데 더 늘어났죠. 우리가 2024년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을 하위 10개국 순위를 보게 되면 꼴찌에서 두 번째, 그죠? 홍콩이 0.73, 우리나라가 이 0.74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겠습니까? 그죠? 사교육비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 그래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든 이 국내 경제 상황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나랏빚 2072년에 7천조, 그리고 연금이 2057년에 고갈되는 이런 나라에, 그죠? 아들, 딸 낳고 싶은 마음 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죠? 그런 여러분들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빠 찬스를 사용을 해서 특혜를 받아서 채용되는 상황. 그게 무려 878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과 손주, 손녀들이 선의 경쟁을 통해서 기회와 공정을 보장받으면서 취직해야 될 상황에 이네들은 이런 특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선관위의 사무총장 아들, 딸, 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채용되는 이런 상황이 이런 나라에, 그죠? 기회의 사다리가 자꾸 없어지는 나라에 아들, 딸들 낳고 싶은 부모가 없을 겁니다. 제 아들도 경찰 공무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제가 열심히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채용시켜줄 힘이 없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참 그런 비리가 있는 선관위를 감사원이 지적했는데 뭡니까?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겁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그림을 한번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브리헤, 그러니까 벨기에의 미술관에 걸려있는 제라드 다비디의 칼비세스 왕의 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그죠? 이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 2부 사막 2장에 나오는 명대사,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법률가를 죽이는 것이다.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법률가들이 부와 특권을 독점하면서 관료주의를 심화하고 법치주의를 왜곡하는 데 앞장선다면 그 재판관은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재판관을 내려서 가죽을 벗기는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판사로 다시 올려 세웠죠. 판사들 집무실 앞에 이런 그림들을 하나씩 놓아서, 그죠? 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공정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 좋았었죠. 그죠? 근데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이, 그죠? 이 관세 폭격 뉴스, 이것이 반영되면서 급락을 했고, 우리 시장은 금요일 날 3.5%, 코스닥 코스피 다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4월 2일 날 관세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 3월 4일로 바뀌어지면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다 금요일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더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죠? 중국이 타겟이다. 그죠? 1+1도 아니고 10+10.
그죠? 이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 때문에 휘청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자, 그러면서 오늘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회견을 보셨으면 트럼프가 여러 나라들 특히 한국이 그죠? 관세가 자기네 나라 미국보다 4배가 더 높다. 이 이야기. 자, 그래서 한국의 관세에 대한 위협을 가해야 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4배인가라고 보면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거 2월 19일 날 보여드렸던 도표입니다. 그죠? 평균 관세율 미국은 3.3%, 우리나라는 13.4%. 그죠? 그러니까 평균 관세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 미국보다 4배가 높은 거 트럼프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그죠? 이 FTA를 체결해서 서로 무관세로 상호 수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도대체 이야기한 건지. 그죠? 지금은 FTA를 통해서 서로 무관세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렇다면 2월 19일 날 이와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품목별, 그죠? 이 세부적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관세를 부과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은 있겠으나 정확하게 보면 미국하고 우리 쪽 라인에 있어서의 상호 관세 입장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그죠?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그래서 20%가 올해 들어서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공포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미국의 업종별 중간재 보게 되면 이 빨간 부분이 그죠? 이 차이나 이 중간재 의존도인데 대부분 업종 부분에서 의존도가 심하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그죠?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G2 국가의 수장인데 그래서 중국도 역시 보복을 하면서 그죠?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 관세 부과. 거기 뭐 대부분 농수산물이겠죠. 그죠? 정치 경제적 아킬레스건 그리고 트럼프의 이 주요 지지 기반이 놓여진 부분. 그래서 그쪽 부분에 부담을 지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큰 보복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런 가운데 3월 양해가 시작됐죠. 그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3월 2025년 예상 경제 성장률을 얼마만큼 갖고 가느냐. 사실 2022년부터 5%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올해도 5%대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로 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재정 적자 비율을 2023년, 2024년 3%대에서 4%대로 늘리면서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튼 부양책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기대감도 이미 중국 시장에는 일정 정도 반영이 됐고 특히 홍콩 시장은 딥시크 이후 상승을 세게 하면서 이 글로벌 시장과 차별적 흐름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회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중국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정상회담이야? 라고 할 만큼 논란이 많았었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었었죠. 한쪽은 그죠? 안보를 보장해라. 안보를 보장하면 광물 협정 해주겠다라고 젤렌스키가 이야기하고 뭔 말이야? 내가 여태 너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지불했는데라고 이야기하는 트럼프. 이렇게 이 내용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와 정말 글로벌 세계는 정말 냉혹하구나. 그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우크라이나를 윽박지르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한번 보자고요. 그죠? 지금 그죠? 지금 요 회담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하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주요 무기를 보게 되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포복 로켓 체제,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스트라이크 장갑차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금액 부분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그죠? 러시아에게 영토를 더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질질 끌으면 우크라이나도 손해인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합니다. 지금 종전협상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가 이 젤렌스키와 미국 트럼프의 이 성과 없는 부분들 때문에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느긋한 건 러시아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를 제재하면 러시아가 어떻다 그랬어요? 그죠?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24년도 GDP 성장률을 보면 러시아가 3.6%입니다. 그죠? 전쟁 하고 있어도 전혀 지장 없다. 그죠? No problem. 그죠? 그런데 저머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0.01%입니다. 그죠? 그리고 프랑스는 1.1%. 이네들 국가, 이후의 주요 국가들보다 성장률이 더 좋은데 러시아가 뭐라 아쉬운 소리 하겠어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지금 영토 더 많이 뺏고 있고 그리고 그 영토 많이 뺏은 지역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죠? 주요 광물의 53%를 담보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느긋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트럼프가 왜 젤렌스키에게 그렇게 화를 많이 냈느냐라고 보시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미국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우크라이나 지원 상위 15개국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지만 인도적 지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00억 달러가 넘는, 1000억 달러가 넘는 지원을 했죠. 그죠? 그 EU 국가들, 저 중간에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을 빼고 다 합친 EU 부분보다 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말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자유민주주의를 수여한다는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덜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승질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토도 방위비 분담금 그렇게 올리라고 해도 올리지 않는 유럽 국가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만 하지 말고 그죠? 우크라이나는 니네가 더 많이 지원하라. 이런 뜻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회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렬. 그러니까 뭡니까? 바라보는 약소국 입장. 폴란드라든지 그리고 발트 국가 연안. 바로 러시아의 제2 침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은 2024년에 방위비를 무진장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고 또 여타 유럽 국가들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미국, 유럽 지역의 방산 기업들이 주가가 폭등했고 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도 폭등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11호 달성을 했죠. 그죠? 18% 상승하면서. 자, 미국 주시장이 쉽지 않을 요인들과 관련돼서는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경험적으로 바라봤을 때 미국의 그죠? 이 주식형 펀드 내에 이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 그죠? 91%대 가지고 있고 보유 현금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가격 조정을 보이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은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순이익 증가율 추이가 1, 4분기까지는 안 좋다. 그리고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3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 12월 22일부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3월 22일 이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제 거의 끝물 온 겁니다. 그죠? 어제 나스닥 기준 18,000을 살짝 깨서 17,900까지 왔죠. 그리고 대부분의 매그니피센트 종목 부분들이 고점에서 20%에서 3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더 많이 알았겠지만. 그죠? 여러분들 다 돌직구를 보셨으면 트럼프 취임 때 그때 뭐예요? 테슬라의 쌍고점이 나온다라는 말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오고 있고 미국 달러화 지수가 내려오고 있고 이제 그것이 기존의 트럼프 집권 일기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부분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미국 시장이 바로 가지 못합니다. 아직 그죠? 한 2주 정도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면서 기간 조정을 좀 더 간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또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산유국을 압박을 해서 산유국들이 그동안 감산을 지속하던 부분을 이제 증산으로 돌렸죠. 그래서 뭡니까? 1월 취임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WTI 유가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80불 근처에서 지금 70불을 하회하는
이 부분으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 이건 안정판 역할인 거죠. 물가에 있어서, 그죠? 에너지 물가에 대해서. 자, 우리 시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미국 없는 방위, 나토니네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GDP 3% 이상 써야 되겠다고 이제 자각하니 예전부터 그렇게 강조를 트럼프가 했었는데, 그죠? 이 이야기들, 그래서 나름대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죠? 이 도표도 여러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죠? 지난해 기준 나토 회원국 가운데에서 31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에서 GDP 2% 목표 달성한 곳이 11곳밖에 없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독일 방산이나 우리나라 방산이나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K방산 대장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4분기 실적이 나왔어. 실적으로 봤을 때 62만 원이 뭐예요? 적정 가격이다. 62만 원도 엄청나게 올라온 가격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도약을 하려면, 그죠? 이 나토 뭡니까? 방위비 지출. 이게 GDP 3.5% 이상으로 책정이 된다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레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나토 국가들의 2014년, 2024년 국방비 지출을 보게 되면 나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죠? 늘어나고는 있는데 뭐예요? 다 지금 주변 국가들만 늘어났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 그죠? 헝가리, 폴란드, 체코, 그리고 그린란드와 영향이 있는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 루마니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혜를 누가 받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대한민국 방위산업들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죠? 2023년 10만 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2025년 70만 9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배경. 그게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하면서 올라온 거죠.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그죠? 동종 섹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선 쪽에는 하나 오션. 그죠?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발해 쓰고 그리고 현대로통과 LIG 넥슨이 뒤에서 밀어주고 그죠? 오늘 하나오션이 5%대 조정 보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받쳐주고 이러면서 시소를 하면서 움직여지는 주도 섹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의 변화와 주도주와 관련된 부분도 벌써 3주 전인가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안 좋은 이야기도 있죠. 산업생산, 팬데믹 이후에 지금 최악이다. 그죠? 소비면 소비, 소매 판매면 소매 판매, 설비 투자면 설비 투자. 1월 달에 폭삭. 그죠? 이미 내수가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이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수치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부작용, 뭔가가 터졌죠. 그죠? 홈플러스가 기업 해상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3월 4일 날. 이게 다 안 좋은 내수 부진의 영향인 거죠. 이게 기업 해상 절차 들어갔다고 소매업적이 다 하락하느냐? 아니죠. 남이 불행은 나의 기쁨이지요. 그죠? 왜? 마트 넘버 2가 뭐예요? 기업 해상 절차 들어가고 나름 흐지부진해지면 이마트라든지 그죠? 상대적으로 반대급부를 볼 수 있는 회사들. 그래서 오늘 그쪽 소매 판매가 4, 5% 반등한 영향입니다. 자, 2월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수치를 1월 달에 마이너스 10%였죠. 전년 동기 대비 2월 달에는 1.0% 증가했습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예상치는 3.9%였습니다. 그죠? 그거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다만 하나 볼 필요가 있는 거는 그죠? 2월 달에 1월 달에는 조업일수가 나흘 감소됐었던 부분이어서 마이너스 10%였고 2월 달에는 1.5일이 토요일이 포함돼서 1.5일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좀 못 나온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수도 안 좋아서 국내 산업 부분, 소매, 판매 이런 부분도 안 좋은데 수출까지 안 좋으면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되잖아요. 자, 2월 품목별 지역별 수출 증감률을 보니까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률을 보면 반도체 너마저 그죠? 3% 감소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자동차 쪽이 좀 증가를 해준 부분 그리고 바이오 헬스가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자, 지역별 수출 증감률을 보더라도 2월 달에는 다 뭡니까? 마이너스를 심하게 보였었던 미국이나 중국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EU나 일본도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고무적인 건 중동, 인도, 아세안이 10%대 중반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수출 지역의 다변화, 국가의 다변화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아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그죠? HBM이나 DDR5 수요는 견조했는데 레거시 반도체 DDR4나 낸드 고정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 좋아진 거였거든요. 자, 물량이라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물량하고 단가하고 다 안 좋게 약세를 보였다는 건 조금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미중 분쟁이 격화돼서 그죠? 관세에 대한 부분이 더 가게 되면 대중 반도체 수출이 더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한국 무역 수지 적자는 2017년 트럼프 집권 때, 이때보다도 지금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호 관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FTA 국가의 무관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상호 관세 영향이 있는지, 그죠? 그거는 아니다. 트럼프가 말한 것 중에 항상 보게 되면 블러핑이 많죠, 그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한국에 좀 협박용으로 뭐 관세가 4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또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쪽은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죠. 그죠? 그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로 보게 되면 TSMC가 64.9%, 삼성전자가 9.3%. 야, 정말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자, 그런데 주요 반도체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걸 보게 되면 TSMC가 1,650억 불, 인텔이 1,000억 불, 삼성전자가 370억 불입니다. 이거 투자할 때 반도체 칩스법으로 보조금 주는 거 뭐예요? 이 트럼프가 못 주게 하려고 지금 안달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TSMC가 뭡니까? 미국에 1,000억 달러, 약 145조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공장과 그리고 최첨단 패키징 공장 2개, 연구센터 뭐 이런 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빅테크 기업들의 물량을 고객사들을 독식하려고 하는 의미가 큰 거죠. 제2의 대만에 놓여진 그 부분의 공장들만큼 미국에 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차 전지 쪽 보게 되면, 그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MCP라고 해서 멀티칩 패키지 쪽 부분, HBM, DDR5 이쪽 부분은 조금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2차 전지도 뭡니까? 더 내려오는 거는 막아주고 있네요. 그죠? 더 떨어질 부분은 조금, 뭐, 크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화장품, 농수산식품, 패션, 의류, 생활용품, 화장품은 전달 대비 23%, 그리고 농수산식품은 뭐예요? 한 30% 정도, 특히 라면이 30% 증가를 했고 패션 유료 16% 뭐 이 정도 증가를 한 소매 수출 부분도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좋았었다라는 말씀드렸죠. 하이브리드 차는 엄청나게 크게 74% 증가를 했는데 전기차는 마이너스 24%, 내연기관차는 뭐 17.7% 증가한 부분 보시면 되고 지금 연기금이, 그죠? 41거래일, 42거래일입니다. 오늘까지 합치면 제가 어젯밤에 온 거를 썼기 때문에 연기금이 41거래일 동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9조 5천억 정도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40조 원 매도하고 있는 게 지금 매수 쪽으로 들어오고 그 매수의 근거와 관련돼서는 월초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 연기금의 매수 비중 14.5%까지 올리려면 향후에 한 30조는 더 들어와야 된다. 그러나 위로 쏘는 매수가 아니라 내려오든 올라오든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매수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네요. 그죠? 지금 또 여러분들께 더 많은 내용들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죠? 중요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경제적인 사정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의 움직임 그리고 그 속에서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 트럼프가 그리는 신제국주의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글로벌 정세와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산업의 움직임 그리고 그 큰 그 밑그림을 본다면 더 주시장에서 매매하는데 편할 겁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6시부터 이 트럼프의 관세와 그리고 신제국주의와 관련된 내용 그러면서 섹터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